예, 지금 김주현 피고인의 변호인 이상훈 변호사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문사항에 앞서서 먼저 검찰 신문 중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검찰 신문사항 30항에 아까 이제 질문 받으신 내용이 국정원에서 파견된 김모 행정관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정 업무, 아까 증인께서 이거는 검증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자기의 고유 업무다라고 이제 진술한 그런 내용을 이제 제시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고유 업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검증 의견이라는 것이 그 행정관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공직기강 비서관이든 증인의 업무입니까? 저는 비서관의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책임 있게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공직기강 비서관의 업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은 그것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아까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증인이 의견을 고치도록 하시고 변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검증 의견 제시하는 것이 행정관의 고유 업무라고 하는 그런 진술은 좀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검증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 행정관들에게 부처를 배분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그러니까 그 부처의 인원들과 업무 내용과 좀 익숙해져야 검증 의견을 잘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검증 의견이 많으면, 업무가 많으면 다른 사람을 투입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처는 내가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고유 업무라고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둘러 말하지 않고, 만약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 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있는 업무 권한이냐라고 본다면, 저부터 제 비서관의 대통령 인사권 보좌를 위한 검증 업무든 그 검증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관의 검증 업무든,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가진 고유 업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공직기강 비서관 자신도 고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뭐 행정관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검찰의 그 신문사항 39항에서 아까 인사위원회라는 거, 증인께서는 인사보고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인사검증 절차 이후에 인사비서관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해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후에 논의한다,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주현 피고인이 알기로는 그때 배포한 것이 인사검증 결과를 정리한 문건이 아니고 그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필 등이 기재된 인사비서관실의 자료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특검께서 질문하실 때도 동일하게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예. 그 이제 책자라고 표현한 좌우로 넘기는 그 자료에는 예. 그 인사 후보자의 사진, 그리고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아래 그 검증 결과가 간략하게 기재된, 간략하게 기재됐습니까? 그런 것이고, 검증 결과가 기재되지 않은 후보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는 후보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미리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산하 기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 검증 대상 후보가 결정되고 저희가 검증을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예. 검증 결과가 모든 그 인사보고 때 이루어지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모두 검증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한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인사보고 자리에서 청문직에 대해서 논의한 기억은 없다고 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문사항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1항의 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이 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부임할 당시에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인사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소속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비서관실의 보고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2024년 5월경에 사임하실 때 민정수석실이 다시 설치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은 민정수석 산하로 소속이 바뀌고 인사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그대로 남았죠. 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민정수석실의 그 재설치에 따라서 종전과 민정수석실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은 보고 라인 등 인사 및 인사검증 업무가 좀 다르게 운영되게 된 것이죠. 네,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 인사비서관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사검증 지시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인사비서관실을 통해서 검증 지시가 전달됐지만 네. 청문직 등 중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직접 검증 지시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인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인사비서관이 모든 인사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번 653번 피의자 신문조서 3회 별책 1권 42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진술하신 내용인데요. 그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민정수석이 없어서 비서실장이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필요한 지시가 있으면 바로 지시했다고 하는 건데 맞는 말이죠? 네, 다음에 순번 661번 별책 1권 620쪽입니다. 이것은 그 인사비서관이었던 최지현의 진술인데요.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 직접 각 부처나 수석실, 안보실 추천이 아닌 직접 지시하는 인사의 경우가 있을 수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에게 얘기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증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어떤 인사 추천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어떤 인사에 대해서 지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추천과 의사결정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장관 후보자로 누구를 의향을 여쭤보고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검증하라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몇 차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 증인이 그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그리고 순번 272 제6권 3444쪽입니다. 최지현은 그 청문직의 경우에 대통령이 별도로 직접 검증을 지시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사비서관이 그 지명 발표나 임명 직전에 후보를 알게 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검증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을 모두 인사비서관실에 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직접 그 검증 지시 받았을 때 일단 그 인사비서관실에 알리기보다는 검증 절차에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인사비서관실에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검증해 놓으라는 예. 지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순번 272 3449쪽입니다. 그 최지현 진술에 의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직위여서 지명 발표 직전에 후보를 전달받았고 인선 착수나 검증 착수 시점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혹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그 검증 지시를 받고 검증이 완료됐는데 상당 기간 임명이 안 돼요. 예. 네, 그동안 제가 별도로 인사비서관실에 그 내용을 알려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예.
순번 661, 별책 1권 630쪽입니다. 그리고 최지연은 이미 정해진 인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서 낙점받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비서관실이나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뭐 바꾼 게 별로 없다는 취지. 그러니까 다시 보고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게 아니면은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도 이런 경우에 뭐 다른 의견을 검증 의견이 문제 없음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죠. 네,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최지연 진술에 의하면 인사의 속도가 중요해서 오랜 기간 공직에 재직한 경험 있는 후보자들의 경우에 검증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증인이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런 검증 기간을 최소화하고 빨리 해라 이런 지시를 여러 차례 받으셨나요? 네, 그런 지시 받은 적 있습니다. 순번 179번 2422쪽, 2435, 36쪽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 그 검증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시 받은 적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뭐 어느 정도 기간에 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보통 어떻게 내려오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나 보니까 공직을 오래 한 분들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재산을 축적할 기회도 없고 또 공직 계시면서 조심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죠. 뭐 계속 공직에 있었고 한데 뭐 크게 문제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최대한 빨리 한번 해봐라.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뭐 안에도 한 적 있습니다. 뭐 2, 3일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자, 그런 경우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청문직의 경우도 뭐 지금 말씀하신 지휘를 보니까 아마 청문직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오랜 공직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뭐 청문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최소한 기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청문직의 경우에 그렇게 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다만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 중에 낙마되거나 하면은 국무위원 보직이 공석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하도록 지시를 몇 번 받은 것 같습니다. 낙마하거나 계속 고사하거나 하면 그 공석이 오래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저희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속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예.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증언하실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주된 이유가 이제 신속한 인사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신속한 인사의 필요성이라는 게 사실 청문직의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부처도 부처 인사가 좀 막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사가 안 돼서 좀 어렵다는 그런 좀 항의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도 좀 신속 지시는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청문직의 경우에도 그런 신속 인사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청문직이 인사검증 업무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